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협의와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 성장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일이든 아니든 일이든 소통보다는 그냥 비판, 대체로는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를 한결더 쌓이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를 해왔고 그 결과를 오늘 주요 논점의 핵심 과제들을 발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수원시의회 사태 성리를 적극적인 연대를 위해서 기획, 경제, 문화, 체육, 도시환경, 복지안전 등 3개 국가를 구성하고 소속된 단체들이 모두 한국 이상 국가에 참여해서 민선 7기 수원시 공약 기획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4일 그동안 수행한 수원시 민선 7기 공약 기획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수원 시민협 차원의 평가 공개를 개최하고 정책위원회 각 분과별로 진행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 기초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시장 직속 성평등 기부 설치 및 여성 정책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 중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폭력은 개인의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 추진 체계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매매 성착취 피해 여성들의 지금 주거 지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거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수원여성인권보존부설 자활지원센터 모모에서는 1시간에 7,780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곳으로는 지금 주거까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여성 쉼터는 한 공간에 여러 명의 여성들이 거주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에서 1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쉼터를 구축하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반려동물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독립적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원특례시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착취 현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원시내 그룹 형태의 생활시설 쉼터를 설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위한 수원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 관내에서는 중앙부터 최소세 총 6개 돌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사 돌봄 사업의 중복 진행에 따른 서비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고 서비스 제공 기간 또한 비슷한 사업으로 같은 아동 당사자를 두고 서로 다른 지점으로 업무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아동 돌봄을 통합 운영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중점센터 신설을 통하여 특화 서비스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의 항공권과 예술이 상생하는 문화예술 특례시 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원이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몇 년 동안 얼마가 뭐니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라고 하면 모든 각 부서의 문화예술가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여성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성 친화적 도시라 하면 여성에 관련된 부서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문화 행사를 치를 때 문화예술을 여성 친화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원시장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문화도시 수원이 되는 걸로 해서 예산만 받아오고 그걸 행사만 한다는 아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제대로 마련되는 문화예술 특례시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OECD 국가평균 3% 문화예술 예산 확보입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하고 문화예술에서 3%는 수원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원 OECD 국가 평균의 3%인 문화예술 예산 확보를 10%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실시인데요. 경기도에서 마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 논의가 나왔었고, 경기도는 지금 농민들 기본소득이 좀 추진되고 있죠. 근데 문화예술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조례를 문화예술 창작 지원으로 좀 바꿔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에 5대5 매칭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제 보통 경기도가 이거 좀 크게 제안을 하는데 경기도가 보통 시나 분하고 할 때 7대에서 8대2예요. 경기도는 2나 3밖에 안 내는 거죠. 5대5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성남하고 영천, 의정부 이런 데들이 좀 받았고요. 5군데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수원은 예산이 없다고 지금 안 받았어요. 경기도 제안을.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나 자료를 뒤져봤더니 예술인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인가 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한 예술인으로 가자. 현재 이제 법적으로 등록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수원은 1996명이에요. 2,000명밖에 안 된다. 수원이 예술인.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하는 창작소득이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따지면 인기별로 25만 원이거든요. 5대5 매칭을 했을 경우에 1인당 50만 원. 곱하기 2,000명. 그리고 10억 나온 거예요. 수원은 10억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하자고 하는 걸 안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수원 씨는 돈이 없구나. 이거 살게 계시는 분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주셔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원 특례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인데요. 이거는 아마 수원시의 모든 분야들이 그럴 건데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겠지만 잘 안 열어요. 1년에 한 번 열기도 하고 아예 모임조차도 안 열고 또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조차도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원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조례가 22개 정도 있는데 그중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회조차도 만들지 않은 게 3개가 되고요.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 나머지는 다 이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화도시 특례시 수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 전체 조례를 포괄할 수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원시 문화예술을 실제로 고민하는 민이 중심이 돼서 관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 보통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만들면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만듭니다. 대학 교수들과 그 다음에 관이죠. 민이 끼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민이 중심이 돼서 대학 교수가 아닌 민이 중심이 돼서 관과 함께 민간 협력을 하는 그런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원지역 문화예술을 고민하는 그러한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영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기 위상 친환경 학교 급식 전면 제한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은 시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원의 경우에 지난 2020년 고등학교 입학 조치가 완료되면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1년 일찍 입학 조치, 학교 입학 조치 전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저는 남은 과제는 이제 먹거리의 질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한 먹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과 연결을 해서 보면 농업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탄소 중립, 저탄소 사회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통일시와 관련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4.19 혁명 62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 수원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민주주의
주제 특례시에 관한 사회혁신 과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민참여 사회혁신 수기기구로 수원 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수원시는 주민참여 예산제, 생태교통, 좋은시정위원회,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등 혁신적인 혁신 제도를 선도적으로 진행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수봉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의지와 달리 인선 5기에서 7기에 이르면서 수원시 협치 체계는 형식화되었다는 내외부 비판의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거복지 등 이른바 사회혁신 정책을 추진해온 중간지원 조직들이 수원 도시재단 산하로 모두 집중되면서 효율성보다는 이른바 포획된 저항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조직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혁신 정책을 시민사회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시민사회 실행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시민참여 사회혁신 수비기구로 수원 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속히 도입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수원형 OETX 파업 합의와 시민주도형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는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종합계획수립과 같은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례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반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 대상, 시민 대상, 민주시민 교육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대립을 협동과 연대로 바꾸기 위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잣대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수원형 OETX 파업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와 수원 미디어센터 민관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의 소통 방식에서 일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 시민들은 2014년에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수원 미디어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원시의 미디어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부담이 축소되고 수원 미디어센터는 현재까지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사회는 2018년 결성된 수원 마을 미디어 연합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와 수기 민주주의를 추동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작년에 정부 인간을 거쳐서 수원 시민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 수원 FM 개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원 미디어센터는 개관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에게 그 권한과 역할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선 8기 수원 특례시는 수원 미디어센터를 올바른 거버넌스 모델로 정상화시키고 시민 참여와 사회혁신을 실현하는 공동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반드시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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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라!